서기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상류 지역은 신라가 차지합니다. 이때 백제의 성왕은 가야의 병력까지 일부 더한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여 성공을 거둡니다. 강성하기만 했던 고구려가 왜 힘없이 한강 유역을 내주었을까요? 고구려는 이때 국내적으로는 545년에 있었던 양원왕의 즉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귀족들 간의 다툼으로 내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북제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몽골 고원의 신흥 유목 국가인 돌궐의 적극적인 공세에 직면하고 있었죠. 미처 남부 지역인 한강 유역까지는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고구려의 지회층은 귀족들 간의 분쟁을 수습하여 귀족 연립 정권 체제를 만들어서 분열을 막고 국제적으로는 신라와 밀약을 맺어서 국경 지역을 안정시켰습니다. 신라와의 밀약 내용은 한강 유역과 동해안의 함흥 평야 일대를 신라에 양도하고 양국이 화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라는 553년에 그때까지는 2차 나제 동맹으로 동맹국이었던 백제의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써서 한강 하류 유역을 차지합니다.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격분한 백제의 성왕은 백제군과 대가야군 그리고 웨이 군대까지 동원한 3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신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이끄는 특공대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고 왕의 전사로 지리멸렬된 백제 군대는 패하고 맙니다. 곧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부터 백제와 신라 간에는 서로를 원수로 규정하고 죽도록 싸우는 상쟁이 계속됩니다. 고구려도 돌궐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곧 남부 국경 쪽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밀약을 파기하고 백제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는 시기가 지속됩니다. 618년 건국되어 7세기 중반 무렵에는 중원을 지배하게 된 당나라가 한반도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이때도 삼국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642년에 고구려의 영계 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647년 신라에서는 귀족들 간의 대규모 투쟁이 일어나서 미약한 진골 김춘추와 멸망한 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이 연합하여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 무열왕 정권이 탄생합니다. 백제의 의자왕도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신라의 거점인 대야성을 함락하는 등 전과를 올리며 국가의 전쟁 동원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특히 의자왕은 신라가 자신의 고조부에 해당하는 성왕의 머리를 베어서 궁궐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여 신라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임금이었습니다. 계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조상의 유해가 신라 사람들에게 늘 밟힌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죠. 이 시기가 한반도의 삼국과 중국의 힘이 각 나라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이 뭉쳐지는 지역이 대립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완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전쟁은 일어났고 한반도에서의 최종 승자는 신라가 됩니다. 삼국 통일 후에 신라가 행한 조치를 보면 신라가 백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 지배층은 신라로 투항하여 여생을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당나라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말입니다. 신라는 고구려 귀족들에게는 골품제의 징골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백제 귀족들에게는 육두품에 해당하는 대우를 합니다. 물론 실질적 권력은 없는 그야말로 명목상의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최고 지배층인 징골 골품은 명목상으로라도 주지 않은 셈이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